안녕하십니까. 용수령의 얼씨구 오디오 방송입니다. 오늘은 과전이하 관포지교 괄목상대라는 아주 교훈적인 고사성어를 주제로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는 용용 드래곤 용수령입니다. 자, 첫 번째 고사성어는 과전이하입니다. 자, 과전이하라고 말씀드리면 잘 알아듣기가 힘들겠지만 오이밭에서 신발끈을 새로 매지 말라거나 하는 이러한 말씀은 아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전이하입니다. 자, 오이 과자, 밭 전자, 오얀 리자, 그리고 아래 하자를 쓰게 됩니다. 자,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지 말라는 뜻이 속뜻이 숨어 있습니다. 출전은 문선, 고학부편과 낙부편에 실려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밭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오이밭도 될 수 있고 참외밭도 될 수 있습니다. 밭에서 나는 식물 또는 과일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이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즉 불필요한 행동을 하여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지 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문선 고학부편에 군자행에 있는 시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문선 고학부편에 실려있는 시구를 한번 살펴보면 군자 박미연, 불처혐의관, 과전 불남리, 이하 부정관이라 실려 있습니다. 자, 군자 박미연이란 군자는 미연에 방지하고 불처 혐의관, 의심받을 곳에 있지 말고 과전 불남리, 외밭에선 신발을 고쳐 신지 않고 이하 부정관, 오얏나무 밑에선 갓을 고쳐 매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군자행은 군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몸값짐을 말하는 노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자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할 지혜가 있어야 하며 혐의를 받을 일이나 그런 처신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밭에서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는 것을 멀리서 보게 되면 오이를 훔치는 것으로 보일 것이요, 그리고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을 고쳐 쓰게 되면 오얏을 훔치는 것으로 의심받을 것이니 절대로 그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과전이하는 우이시구에서 과전 불남리와 이하 부정관에서의 성어를 딴 것이며 이에 관한 고사는 다음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국시대인 주나라 열왕 제나라 우양 때의 일입니다. 우이왕이 즉위한 지 9년이나 되었지만 간신 주파호가 국정을 제멋대로 휘둘러 왔던 탓에 나라꼴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어지러웠다 합니다. 이를 보다 못한 후궁 우희가 위왕에게 아뢰게 됩니다. 전하, 주파호는 속이 검은 사람이 오니 그를 내치시고 북곽선생과 같은 어진 선비를 등용하소서. 이 사실을 알게 된 주파호는 우희와 북곽선생은 전부터 서로 좋아하는 사이라고 우희를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양은 마침내 우희를 옥에 가두고 관원에게 철저히 조사하라고 명했으나 이미 주파호에게 매수된 관원은 억지로 죄를 꾸며내라고 했다 할 수 있습니다. 이상히 여긴 우양이 우희를 불러 직접 묻자 그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전하, 신첩은 이제까지 한 마음으로 전하를 모신 지 10년이 되었사오나 오늘날 불행히도 간신들의 모함에 빠졌나이다. 신첩의 결백은 청천백일과 같사옵니다. 다만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고 했듯이 남에게 의심받을 일을 피하지 못했다는 점과 신첩이 옥에 갇혀 있는데도 누구 하나 변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만이 신첩의 부덕한 점이옵니다.
이제 신첩에게 죽음을 내리신다 해도 더 이상 변명치 않겠사오나 주파호와 같은 간신만은 내쳐주시옵소서 라고 충언하게 됩니다. 우희왕은 우희의 충심 어린 호소를 듣고 이제까지의 악몽에서 깨어났다 합니다. 그리고 당장 주파호 일당을 삶아 죽이고 어지러운 나라를 바로잡았다라는 데서 과전이하라는 고사성어가 생겼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선비가 이 오이밭도 될 수 있고 참외밭도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발끈을 메고 있습니다. 그러자 멀리에서 주인장이 그것을 보면 바로 딱 봐도 오이나 참외를 따먹으려고 하는 이러한 도둑질을 하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자, 제가 봐도 딱 보니 참외설이 하려는 거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걸리더라도 이 정도 뻔뻔함은 있어야 어이가 상실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뻔뻔한 선비가 지나가다가 사과나무를 통째로 꺾어서 사과를 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주인 아주머니에게 걸렸습니다. 그때 뻔뻔하게 변명을 하는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간끈 좀 고쳐맨 겁니다 라고 뻔뻔하게 대답합니다. 어이를 완전히 상실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전불람리 이화부정관의 줄임말로서 오이밭은 참외밭도 될 수 있고 수박밭도 될 수 있습니다. 외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이밭에서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오얏이라는 것은 나무 위에서 달리는 과일을 얘기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원래는 자두가 될 수 있는데 감도 될 수 있고 사과도 될 수 있으며 배도 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위에서 열리는 나무의 과일 밑에서 과일이 열리는 나무 밑에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경고의 의미가 담긴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 자, 오해받지 말고 착하게 삽시다. 자, 두 번째, 관포지교라는 친구 간의 진정한 우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롱관, 절인 고기포, 갈지, 사길 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중과 포수가 같은 친교라는 뜻으로 사기 열자편에 기록되어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관중과 포수가 같은 친교라는 뜻으로서 시세를 떠나서 친구를 위하는 두터운 우정을 일컫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유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춘추시대 초엽 제나라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두 관리가 있었답니다. 이들은 중마고로 어릴 때부터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다 합니다. 관중이 공자인 규의 측근으로, 포수가가 규의 이복동생인 소백의 측근으로 있을 때 공자의 아버지 양공이 사촌동생 공손무지에게 시해되자 죽음을 당하자 관중과 포수가는 각각 공자와 함께 이웃 노나라와 거나라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듬해 공손무지가 살해되자 두 공자는 군의를 다투며 임금의 자리를 다투어 귀국을 서둘렀고 관중과 포수가는 본의 아니게 정적이 되었다 합니다. 관중은 한때 소백을 암살하려 하였으나 소백이 먼저 귀국하여 환공이라 일컫고 노나라의 공자의 처형과 아울러 관중의 압송을 요구합니다. 환공이 압송된 관중을 죽이려 하자 포수가가 이렇게 진언합니다. 전하, 제 한나라만 다스리는 것으로 만족하신다면 신으로도 충분할 것이오나 천하의 패자가 되시려면 관중을 기용하시옵소서. 도량이 넓고 식견이 높은 환공은 신뢰하는 포수가의 진언을 받아들여 관중을 대부로 중용하고 정사를 맡겼다 합니다. 이윽고 재상이 된 관중은 과연 대정치가다운 수완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합니다. 자, 관중의 유명한 정치 철학이 있습니다. 창고가 가득 차야 예절을 한다. 그리고 의식이 풍족해야 영역을 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는 관중은 국민경제의 안정에 입각한 덕본주의의 선정을 베풀어 마침내 관공으로 하여금 춘추의 첫 패자로 군림케 합니다. 이 같은 정치적인 성공은 환공의 관용과 관중의 재능이 한데 어우러진 결과이긴 하지만 그 출발점은 역시 관중에 대한 포수가의 변함없는 우정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잡혀 들어왔을 때 포수가가 진언을 하지 않아서 관중을 죽여버렸다면 이러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중은 훗날 포수가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수레하고 있었다 합니다. 나는 젊어서 포수가와 장사할 때 늘 이익금을 내가 더 많이 차지했으나 그는 나를 욕심장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내가 가난하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그를 위해 한 사업이 실패하여 그를 궁지에 빠뜨린 일이 있었지만 나를 용렬하다 하지 않았다. 일에는 성패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또 벼슬길에 나갔다 물러나곤 했지만 나를 무능하다고 말하지 않았다. 내게 운이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나는 싸움터에서도 도망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나를 겁쟁이라 말하지 않았다. 내게 노모가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나를 낳아준 분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사람은 포수가이다 라고 관중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사이좋은 친구가 우정과 믿음을 가지고 호호 깔깔 웃고 있습니다. 친구와의 우정이 이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중과 포수가입니다. 자신을 알아주는 진정한 친구 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커다란 강아지의 개의 귀를 덮고 있는 그 고양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주 행복한 모습입니다. 이것은 아마 관포지교가 아니고 견묘지교일 듯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관포지교와 비슷한 이러한 의미를 지닌 고사성어, 두 줄짜리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바로 지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알지자와 소리 음자를 쓰게 됩니다. 열자 탕문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잠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추전국시대 이름난 거문고 연주가인 백아와 종자기는 가까운 벗이었다 합니다. 종자기는 늘 백아가 연주하는 곡을 듣고 백아의 마음속을 알아채곤 했다 합니다. 백아가 산을 오르는 생각을 하면서 연주하면 종자기는 태산과 같은 연주라 말하고 흐르는 강물을 생각하며 연주하면 흐르는 강의 물소리가 들리는 것 같다 라고 이야기하였다 합니다. 이에 백아는 진정으로 자신의 소리를 알아주는 사람은 종자기밖에 없다고 하였고, 이로부터 지음이라는 말은 자신을 잘 이해해주는 둘도 없는 친구에 빗대어 말하는 것이 되었다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알아두는 종자기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자 백아는 자신의 연주를 더 이상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하며 거문구의 현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연주하지 않았다고 하는 데서 지음이라는 아주 소중하고 교훈적인 이러한 말이 생겼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괄목상대라는 고사성어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빌괄자, 눈목자, 서로 상자, 그리고 기다릴 때자, 대답할 대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식이나 재주가 몰라보게 늘어났다라는 뜻입니다. 보지 않는 가운데서 놀랄 만큼 성장하고 변화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삼국지 5지 여몽전주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자, 학식이나 재주가 전에 비해 딴 사람으로 볼 만큼 부쩍 늘어난 것을 일컫는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삼국시대 초엽 오왕 손권의 신하장수 중에 여몽이 있었답니다. 그는 무식한 사람이었으나 전공을 쌓아 장군이 되었다 합니다. 어느 날 여몽은 손권으로부터 공부하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지, 즉 싸움터에서도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학문에 정진했다 합니다. 그 후 중신 가운데 가장 유식한 제사인 노숙이라는 분이 전시 시찰길에 오랜 친구인 여몽을 만났다 합니다. 그런데 노숙은 대화를 나누다가 여몽이 너무나 박식해진 데 똑똑해진 데 그만 놀라고 말았다 합니다. 아니 여보게, 언제 그렇게 공부했나? 자네는 이제 오나라에 있을 때의 여몽이 아닐세 그려. 그러자 여몽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무릇 선비란 헤어진 지 사흘이 지나 다시 만났을 때 눈을 비비고 대면할 정도로 달라져야 하는 법이라네. 허허. 참으로 놀랐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자연의 인간의 인류의 진화 과정을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인류의 진화는 자연의 측면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괄목상대할 만큼 이렇게 진화를 이루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정코 요 마지막 부분으로의 비만으로의 진화는 결코 희망하고 싶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 요것은 너무 비약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던 싹이 밤새 요래요래 싹이 났습니다. 아주 놀라운 자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괄목상대라고 의미를 부여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수익률이라는 측면도 이것도 바로 괄목상대한 이러한 높은 발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상태를 일컫는 말이 바로 괄목상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같은 의미로 일신 후 일신의 의미를 지닌 것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하루가 지날수록 뭔가 변화하고 발전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치월장이라는 뜻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 괄목상대나 일신 후 일신이나 그리고 또 일치월장 같은 이러한 말들 자체가 모두 다 오 놀라워라의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상태를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오늘도 이렇게 세 개의 과전 이하, 관포, 지교 그리고 괄목상대라는 이러한 교훈적인 고사성어를 가지고 오늘의 방송을 마치게 되겠습니다. 저는 용용드래곤 용수령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